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투데이 잡스 이승입니다. 이교욱입니다. 네,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 설명서. 어디서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궁금증을 시원하게 타파해주는 취업의 동반자 투데이 잡스가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네, 꿈을 위한 취업 전략 가이드 투데이 잡스 오늘 1부에서는요. 성공 취업이라는 빛을 꺼내기 위해서 오늘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을 취준생들을 위한 시간이죠. 답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는 취준생들에게 명쾌한 해답을 알려주고 입사하고 싶은 기업과 하고 싶은 직무에 대한 설명, 그리고 지원 맞춤 전략까지 한 번에 알려드리는 취업 필살기 1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2부에서는요. 취업 준비에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필요한 것만 채워주는 시간이죠. 취업 전문가들의 현실적인 조언을 바탕으로 면접에 대한 공포감을 사라지게 해줄 취업 필살기 2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3부에서는요.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해왔던 그녀들의 꿈을 이제는 찾아가는 시간 저희가 마련해봤습니다. 안정을 뿌리치고 혹독한 삶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는 경단녀들을 위한 시간. 여성 취업 정보 코너 날개를 단 그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취준생들을 위한 취향 저격 투데이 잡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투데이 잡스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행복한 미래를 선사하고자 합니다.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취업 뉴스, 해결하지 못하는 취업 고민 해소, 중장년을 위한 채용 및 창업 정보, 취준생이라면 모두 꿈꾸는 대기업 공채, 차가운 취업길에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사원증을 받는 그날까지 생방송 투데이 잡스. 네, 성공 취업을 위해서 오늘도 노력하고 있을 우리 취준생들을 위한 시간이죠. 취업 필살기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취준생들의 길잡이가 되어주실 김한기 컨설턴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오늘은 비가 좀 내리고는 있는데 최근에 이제 37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네. 날씨가 너무 더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울 때는 여름, 산, 바다, 계곡 이런 데 다니면서 더위를 좀 식히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요즘엔 나가는 게 제일 일이에요. 그렇죠. 가만히 집에 있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저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집이 최고인데 일단 저희 둘은 집이 최고다. 이런 컨셉이고 우리 김한기 컨설턴트님께서는 어떠세요? 더위 어떻게 이겨내세요? 묻어가야죠 뭐. 집에 있는 게 최고죠. 아, 시원한 수박 그런가요? 먹고 집이 최고인가요? 에어컨 틀어놓고 알겠습니다. 움직이면 다 땀이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우리 취준생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더위를 나는 건 방법이 좀 각각 다르겠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냉방병에 걸리지 않게 건강을 잘 챙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또 밖에 너무 돌아다니시면 햇볕 많이 쬐다 보면 또 일사병, 맞아요. 열사병 이런 거 조심하셔야 그렇습니다. 되니까요. 물론 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든지 적당히가 네.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더운 여름에도 우리 취준생들은 아마도 지금 이 시간에도 비가 오나 아니면 더위가 있어서 햇볕이 내릴 때나 취업 준비 아마 한창일 것 같아요, 김한기 쌤. 그래서 이제 우리 준비한 내용들을 네네네. 본격적으로 꺼내놔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그렇죠. 준비하신 기업과 직무 어떤 것인가요? 뭐 이렇게 더운 날은 고생하는 사람들 뭐 취업 준비생뿐만이 아니라 네. 이 직무도 아마 굉장히 고생되는 오. 그런 직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더운 날에 고생을 한다. 그럼 현장에서 좀 발로 뛰는 직업인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발로 뛰는 직업. 대한민국에서 24시간을 아주 반짝반짝하게 빛나게 해주는 보도국 기자 직무입니다. 오늘은 기자라는 직무를 가지고 오셨군요. 네. 제가 제일 친한 친구가 기자로 지금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기자에 대한 오. 거는 조금 익숙하게 다가오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군요. 기자가 네. 지금 제 생각에는 그런데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방송 기자, 이제 네. 저희가 방송국이란 매체에서 일하니까 방송 기자가 있고 음. 또 이제 신문이라든지 지면에서 활동하신 기자가 있어서 네네. 어떤 쪽을 말씀하시는지 궁금해지네요. 오늘은 이제 교수신문, 교수신문 보도부 기자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오. 두 분 혹시 뭐 교수신문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처음에는 뭐 대학교 이럴 때는 몰랐는데 요즘에는 네네. 굉장히 뭐 건설경제신문 이런 것도 있고 농민신문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네네. 그 협회나 기관을 대표하는 그런 네. 종사자들을 대표하는 신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교수와
깊은 연관이 있다 이런 신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는 제가 이제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교수신문에 나오신 적이 있어서 아, 기사를 본 그러세요? 적이 있어서 오. 뭐 이제 교수님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거고 뭐 학교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교수신문은 1992년이죠. 4월 15일 날 창간된 신문입니다. 여기에 이제 모임 관련된 모임은요. 전국에 있는 사립대학교 교수협의회, 그 다음에 뭐 국공립대학 교수협의회, 그리고 민주화를 위한 이 교수협의회 등 세 개 단체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네. 주로 이제 한국 지성의 정론지다라는 이름을 오, 표방하고요. 네. 창간했고 2001년부터는 연말에 이제 대한민국을 사회성을 이제 특징하는 어떤 사자성어를 하나 딱 골라서 이슈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간지인가요? 매일 발행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매주 월요일에 발행하는 주간 신문입니다. 어쨌든 그러면 대학 교수에 대한 것을 주로 다룬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신문 특성상 네. 이제 대학가의 어떠한 제도라든지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주가 될 거고요. 네. 대학들이 앞으로 어떻게 추구해야 될 건지에 대한 방향성 이런 것들을 좀 주로 다루는 그렇군요. 신문 기사가 될 부분입니다. 앞서서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 한 해의 사자성어를 정한다라고 하셨는데 아직은 이제 2019년이 지나지 네네네. 않았으니까요. 2018년의 사자성어는 무엇이었나요? 혹시 뭘 것 같으세요? 아, 저희가 맞춰야 하나요? 네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 생각할 시간 좀 주세요. 시간 드릴까요? 5초 네네. 드릴게요. 아, 5초밖에 오. 안 되나요? 그렇죠. 4. 잠시만요. 주마가편 이런 거 어. 아닐까요? 주마가편. 아, 주마가편. 네. 오, 벌써 바로 생각이 나셨습니까? 찍어봤습니다. 무슨 뜻이죠? 좋은 뜻 같은데. 주마가편이 이제 달리는 말에 채찍질해서 더 빨리 나가겠나 오. 한다 뭐 이런 뜻인데 빨리 나가는 건 좋은데 때리는 건 좀 그렇네요. 때리면 안 되죠. 예. 그렇군요. 잘 타일러야죠. 빨리 가자 이렇게 좀 타일러야 돼요. 저는 뉴스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네네. 뭐 사회, 정치, 외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바쁘게 지나갔다. 다사다망. 다사다망. 개인적인 소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어떤 건가요? 둘 중에 답이 있나요? 정답은 없습니다만 아, 좋은 그렇죠. 뜻과 아주 네네네. 많이 사용되면서 저희 이 나름대로 얘기들. 또 좋아하는 네, 걸로. 우리 그렇죠. 김한기 쌤께서도 네네. 뭐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떠오르는 거는 네. 백면서생. 어. 백면서생.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왜죠? 네. 하얗고 고운 얼굴 갖고 있고 그런 사람이 글만 읽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백면서생이라고 해요. 예, 이게 예. 왜냐면 다시 얘기하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애는 전혀 관심 두지 않고 오로지. 오로지 책만 읽는 이런 사람들을 말할 때 백면서생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아마 오늘 직무하고도 연결되지 않나.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발로 막 뛰어야 되는 백면서생이 되면 안 되는 그런 네, 직무일까 싶어서 그렇군요. 떠올려봤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세 명에서 이제 작년 한 해를 교수신문이 선정한 사자성어를 추측하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네네. 실제로 우리 교수신문에서는 2018년 사자성어 무엇으로 꼽았나요? 네네. 임중도원이라. 오, 임종도원이요. 네. 임중도원이라는 말은 노는 이제 태백편에 실려 있는 고사성어이기도 합니다. 예. 오, 임중도원이 이게 그러니까 정확한 뜻이 뭐고 올해 사자성어로 고른 이유가 뭘까요? 올해 사자성어로 정한 이유가 네. 임중도원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짐이 굉장히 무겁게 지고 있는데 갈 네. 길은 아직도 멀어. 이런 뜻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대학가에서 교수님들께서 교계라든지 예, 예. 교육업계라든지 또한 대한민국 현재 문재인 정부라든지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여러 가지들 네. 한반도 평화구상, 국내 정책 이런 게 뜻대로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네.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굳센 의지로 잘 해결하기를 바란다라는 의미에서 임중도원이다라는 그런 임종도원, 사자성어를 의미가 참 좋네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좀 잘 모든 면에 있어서 잘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이라서 네, 저희도 참 좋은 사자성어인 네네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교수 신문에 대한 이야기로 저희가 사자성어까지 짚어봤는데 이제 궁금해지는 게 그렇다면 교수 신문의 보도부 기자는 무엇을 하는가 이게 궁금해지거든요. 어떤 일들을 하나요? 네, 여러 가지 뭐 보도 기자니까 여러분들께서 아시고 계시는 그런 내용일 텐데요. 보도 기자 전공하고는 전혀 무관하고요. 네. 대졸 이상의 학력만 좀 갖추시면 지원이 가능한 한 포지션입니다. 많이 뽑질 않아요. 1년에
2명 채용. 아, 2명밖에 안 네네. 올해 뽑나요? 2명 채용이 있었고요. 어. 그 채용되신 분들도 이제 3개월간 수습 기자를 거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2명이라는 것이 네네. 사실 이제 우리가 보통 기업 채용할 때는 흔히 접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언론사에서는 이렇게 좀 적게 뽑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거의 바늘구멍 뚫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네요. 네. 사실은 저희도 이제 아나운서 직무를 지원할 때 네. 한 명을 뽑는 음. 이렇게 지원 그런 채용 공고라고 하죠. 네. 그런 것들이 나오면 열심히 하긴 하지만 또 이제 단 한 명의 사람이 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부담감이 네. 엄청났거든요. 보통 예전에 채용 그렇죠. 공고에는 맞아요. 그렇게 보면 음. 공명 이렇게 표시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0명이 아니고 공명이잖아요. 네. 네, 네. 숫자가 9면 좋을 텐데 아, 대부분 그러게 1이어서 말입니다. 문제죠. 네. 그 어렵다는 뭐 높은 경쟁률을 뚫고 이 두 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 아닙니까? 아유. 더 잘하실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네. 아유, 저희도 울컥해지네요. 갑자기. 그때 생각하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교수신문이라고 하면 네. 독자가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요즘 일간지들이 굉장히 구독자 확보를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교수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좀 구독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안정적으로 수입을 가져가고 네. 그러다 보면 직원한테 뭐 제시하는 그런 뭐 연봉 수준이나 네. 아니면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지면 신문으로다가 발간되고 있는 것들 보시게 되면은 많이 발행되고 많이 배달되지만 오. 누구나 또 다 읽는 건 아니잖아요. 예, 네. 아, 교수님들도 매번 배달될 때마다 꼼꼼히 챙겨보시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그냥 쌓아놓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예, 아주 예. 중요한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는 신문이긴 합니다. 네. 지금도 이렇게 신문 기자가 되길 원하는 취준생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을 것 같은데 네. 모두 다 알고 있겠지만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신문 기자를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경쟁력을 가져야 하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네 아까 간단히 질문해 주셨는데요. 네. 신문 기수 교수 신문에 국한되지 않은 신문 기자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신문 기자는요.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각종 사건 사고, 그다음에 정치, 경제, 소식, 생활 정보 등 이런 것들을 신문을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신속하게 전해주는 그런 업무를 하시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요.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기사를 작성하죠. 화면에서 보시는 것도 열심히 취재하고 있는데 그리고 특정 사건에 대해서 어떤 보고서를 작성하시게 됩니다. 네. 중요한 내용이 있거든요. 특정 사건에서 네. 핵심 내용만 잘 파악을 해서 네. 그 중요한 정보에 해당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제목하고 소제목 뽑아내고요. 원고 교정한 다음에 전반적인 편집 방향까지 결정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수집한 정보 토대로 해서 내용이 정확한지를 잘 분석하고 네. 그것들 잘 정리한 다음에 편집하고 기준에 따라서 이제 기사를 작성하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편집국장이나 또는 방송국 같은 경우는 보도국장이 되겠죠. 상의하셔서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좀 나눠서 기사를 배치하게 되고요. 네. 정치, 경제, 사회 이런 분야의 현상을 분석하고 논평까지 거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은 이제 회사의 직무들도 모든 것들이 좀 다 결합해서 여러 가지 역량이 필요하지만 네네. 들어보니까 기자도 참 필요한 역량이 많다 예, 이런 생각이 그럼요. 드는 것 같아요. 네네. 도욱 씨 그러니까 생각은 어때요? 뭐 행동력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분석력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사안의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객관적 시각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저 왜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잘하시는데. 아, 굉장히 잘하십니다. 제가 할 말이 없을 정도예요. 일단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네.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글을 써주셔야 되고요. 네. 편견 없는 기사를 좀 쓸 수 있는 주관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글쓰기 능력 반드시 필요하고요. 사회 현상을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네. 조금 정확하게 이해하고 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 또한 중요한 거죠. 그리고 체력도 중요합니다. 체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사고나 어떤 여러 가지 사안들이 때를 가려가면서 이렇게 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불규칙한 생활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직무상 여러 가지 취재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체력이 뒷받침되셔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적극적인 사고 방식, 이거 문구상으로 적극적인 사고 방식이 아니고요. 취재하기 위해서는 정말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누가 먼저 알려주는 거 아니거든요. 들이대야 돼요. 네. DID 정신이 있습니다. 들이대 정신. 네. 이거 알겠습니다. 꼭 필요하고 네. 정의감이나 공정성, 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좀 어울리면서 이야기하면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사소통 능력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체력이 제일
일단 중요할 것 같아요. 제 친구도 여기 종로경찰서에 있어서 네네. 회사가 가까우니까 가끔 만나서 커피 마시는데 어허. 이 친구가 기자 준비할 때보다 얼굴이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막 수염도 나고 막 얼굴도 너무 타고 밖에서 막 취재하다 보니까 그럴 그래가지고 수밖에 좀 없을 겁니다. 불쌍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어쨌든 자기가 좋아하는 왜 일 하고 그러십니까? 있으니까 어쨌든 얼굴이 네네네. 너무 그럴 까매지니까 거예요. 네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네. 기뻐 보이더라 그 네, 내에서. 네. 네. 알겠습니다. 기자가 되기 위해서 특별한 자격도 좀 필요한지 소개를 해주시죠. 우선 일반적인 이야기로 이제 신문사에 취업해서 기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관문이 있죠. 네, 언론고시를 일단 먼저 보셔야 돼요. 예. 언론고시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의학이나 법학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네. 자격증, 관련 자격증이나 전공을 좀 제한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근데 기자의 경우도 대규모로 채용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경쟁률도 상당히 치열한 편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절차를 보게 되면 보통 1차로 서류 심사하고 2차로 필기 시험 보고 3차로 면접까지 네. 하게 되는데 일반 기업에서 진행되는 프로세스보다는 조금 뎁스가 깊다라고 그렇군요.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정해진 채용 방식이 따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각 신문사 채용 전형은 반드시 따로 한번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뭐 아무래도 좀 토익이라든지 뭐 한자 자격 시험이라든지 이런 뭐 스펙적인 요소들 좀 갖추면 좋을까요? 아, 물론이죠. 그런 것들이 필요한 분야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요. 네네. 반드시 그 분야를 따야만 아. 기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토익 점수가 높아야만 기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네네. 그럼- 국내 네.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만 다루게 된다면 예, 예. 아무래도 외국인들과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적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각각의 알겠습니다. 채용 전형을 좀 잘 살펴봐야겠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교수신문 그리고 기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교수신문, 기자에 대한 저희가 자소서를 항목을 좀 따져보고 준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자기소개서 항목은 무엇인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소개해드릴 자기소개서 항목은 교수신문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신문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런 툴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첫 번째는 성장 과정 및 가족 사항이네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네. 첫 번째 성장 과정 및 가족 사항입니다. 요거 자기소개서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예예예. 요거 작성하는 방법 그냥 바로 말씀을 드릴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언제 태어나고 어떻게 컸습니다. 어디서 컸습니다. 형제는 몇입니다. 연대기적인 그런 방식으로 성장 내용을 작성하시는 것은 불합격의 지름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자의 가치관이나 주관, 사상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서 성장 과정에서 표시가 되어야 되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뭐 예를 들어서 뭐 청와대나 백악관 뭐 그리고 옛날 같은 경우는 편전이라고 하는 이렇게 왕이 예, 예. 있었던 그런 예. 공간 우리가 이해할 때는 어떤 공간으로 기억하세요? 대통령이나 이런 분이 거주하는 공간? 네, 집무하는 예. 업무를 하는 공간으로 네네네네. 많이 기억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을 아빠로 둔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 살았다. 그러면 그 아이 눈에 보이는 그 청와대, 백악관, 뭐 편전 이런 곳은 어떤 곳일까요? 그냥 뭐 집이죠. 뭐. 말씀하셨던 대로 집이에요, 누워서 자고 집. 뭐 그런. 예. 예. 네. 똑같은 상황에서도 네. 그 친구가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어떻게 커왔는지에 따라서 가치관이 달라지거든요. 보여지는 게 달라지거든요. 그렇군요.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장 과정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치관이 어떤 방향으로 컸는지 어떤 영향을 받아서 내가 지금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짝 보여줄 수 있는 쪽으로 작성돼야 되는 게 그러면 성장 말 과정. 그대로 이제 성장 과정이라고 해서 어떤 가족상에 대한 걸 줄줄이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성장하게 됐는가를 좀 강조를 해야겠네요. 그럼요. 저는 그런 건 관심 없어요. 식구가 몇인지, 아, 네네, 그렇죠. 고향이 어딘지 이런 건 그렇죠. 관심 없거든요. 아. 그 사람이 궁금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어서 두 번째 항목도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두 번째는 학교 생활 및 전공 분야입니다. 예. 그렇군요. 여기서는 뭐 성적, 뭐 대외 활동 이런 네. 것들 부각하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면서생이라는 사자성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한번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 평생 책만 읽은 사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깊이 있게 알겠지만 세상 일은 전혀 못한다. 이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기업에서 과연 그런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학교 생활이나 전공 분야 항목에서는요, 책만 읽은 사람은 원하지 않습니다. 지원한 분야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네. 다양한 실행, 뭐 필요한 책 읽기라든지 즉 학업 내용, 더불어서 필요한 전공 분야에서 실행이 거론되어 주어야 되는 항목이 이 항목입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뭐 기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기자 자소서에든 네. 이런 좀 실행에 대한 항목 어떤 거 쓰면 좋을까요? 뭐 연수나 이런 것도 있을까요? 기자 같은 경우는 일단 보도 기자를 봤을 때, 네. 취재 기자를 봤을 때 네. 우선 많이 뛰어다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절차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르는 사람 많이 만나야 돼요. 음. 모르는 사람 많이 만나보는 것 해외여행 요즘에 많이 하시던데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눈으로만 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랑 계속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는 이런 것도 유사하죠. 예. 그 다음에 돌아와서는 그 내용들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게 필요해요. 네. 블로그라든지 SNS에 예쁜 사진, 맛있는 그림들만 올릴 게 아니라 본인이 느끼고 생각했던 것들을 적어보는 그런 실행도 필요할 거고요. 예,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통계를 내서 따로 정리하고 야 내가 이번 주에는 매일 하기로 했는데 3일이 빠졌네 반성하는 이런 것들도 실행되는 것들이 네. 있으면 좋겠고요. 굉장히 필요한 실행력들이 많죠. 들어보니까 저도 이제 제 대학 생활이 생각이 나는데 네. 저는 대학교 때는 이제 아나운서도 하고 싶었고 또 취재 기자의 꿈도 있어서 아 그러셨어요? 네, 그 당시에 저도 이제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네. 크게는 언론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사람을 많이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을 실제로 했던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녹취록 같은 걸 만들어서 작성도 하고 블로그에 올리기도 했거든요. 정말요? 그래서 네, 말씀해 주신 내용이 예. 대학생에게 참 도움이 된다. 그리고 혹여나 대학교 때는 꿈꿨는데 이제 기자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제 기억에는 좀 도움이 되는 유용하시죠. 네, 그런 박수 쪽으로. 칭찬해. 네, 감사합니다. 칭찬해. 대학 생활을 이제 와서 이제 몇 년 지난 뒤에 받으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 뭐 그러시군요. 교내 신문사나 학보사 이런 데서 활동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겠어요. 물론입니다. 음.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거는요. 언론사의 취재 기재가 돼야 되겠다라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어서 제가 네. 생각했던 거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은 학생들이 부분이? 좀 놓치는 부분이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세 번째 항목 좀 살펴봐야 될 텐데. 네. 세 번째 항목이죠. 특기사항 및 연수사항입니다. 네. 네. 연수사항이 이게 없을 경우에도 뭐 패스를 해도 무방한가요? 아니면 좀 자소설이라고 하잖아요. 네. 연수가 아닌 거 연수처럼 이렇게 써야 되는 건가? 제가 무방하다 그러면 안 하시겠습니까? 알겠죠. 그건 무방 아닌데. 여부와 네. 상관없이 네. 없으면 당연히 패스해야 되겠죠. 음. 부디 있기를 바라면서. 네. 우선 요건 조금 구분을 좀 드릴게요.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으셔서 특기사항이라고 그러니까 특기가 뭐고 지원자 부분들이 특기하고 취미 잘 구분하지 못하더라고요. 아 예. 묻는 경우 있거든요. 네. 근데 우선 취미는요. 잘 기억해서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기억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취미라는 거는요. 네. 전문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즐기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취미로 판단하시면 되는 게 있습니다. 네. 특기는요. 남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기술이나 기능, 능력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문구상으로는 이해가 쉬우시죠. 예. 그런데 쓰라 그러면 잘 못 찾더라고요. 맞아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네. 취미는요. 내가 좋아서 하긴 하는데 우리 네. 이거 아나운서님도 같이 할 수 있는 거. 내가 좋아서 하는데 같이 할 수 있는 거 취미 분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데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데 내가 탁월하게 잘해. 특별히 특기. 잘하는 거. 네. 아. 이렇게 구분해서 발라내시면 특기사항을 잘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사항 같은 경우는 직무와 관련된 것들이 아니면 연수가 아니라고 보여져요. 물론 그러면 제가 했던 것들은 무엇이 되나요? 혹시 그 책 중에 그런 거 있죠?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아, 예. 기억이 라는 나네요. 책. 예. 네. 대학생들 만나면 굉장히 열심히 생활하는데 취업할 때 직무에 맞춰보면 갖다 쓸 게 없어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난감한 경우인데 그러니까요. 직무에 맞게끔 연수 생활이라든지 인턴 생활이라든지 이런 거 뽑아서 하시면 참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저 갑자기 그럴 것 궁금해지는데요. 네네네네. 특기상 쓸 때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특기가 뭐 글쓰기 능력이라든지 발표 능력이라든지 누구한테 말해도 아 이건 특기구나 할 수 있는 거면 이렇게 거침없이 쓸 수 있을 텐데 혹여 이제 어떤 취준생은 나는 과자를 이렇게 천장까지 닿게 던져서 먹을 수 있는 게 특기예요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제 그렇죠. 생각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다들 특기를 잘 생각을 못해서 괴로워하는 친구들이 많이 봐서 고통스러워하죠.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그렇게 재치 있게 차라리 그렇게 쓰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뭐라도 그 순간에 특기를 진짜 뭐 취준 기간 동안 만들어서 쓰는 게 좋을까요? 면접관이라고 생각하시고 가만히 보세요. 네. 취미하고 특기 관심 내가 둬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거 없거든요. 그런가요? 그 특기가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일 잘하는데 도움되는 거면 땡큐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닥 관심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취미 특기 분야에서는
그 사람이 기억 남을 수 있는 그런 항목이면 돼요. 아, 나를 천장에다 각인시킬 수 있는. 과자 부딪혀서 받아 먹는 거 네. 특기고 기억 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남들은 잘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기라고 남들 잘 강조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네. 자, 마지막 항목인데요.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입니다. 이 내용도 좀 짚어주시죠. 네,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 모든 기업에서 질문 내용을 조금씩 다르게는 하지만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이죠. 왜 지원하셨어요? 이렇게 묻는 지원 동기는요. 두 가지 부분입니다. 우리 회사에 왜 지원했어요? 또는 이 일에 왜 지원했어요? 라고 묻는 의미도 다 구분되기 때문에 네. 두 가지 내용을 다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좋아서라고 막연하게 대답하게 되면 싫습니다. 어, 듣는 저희들은 싫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떠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의 히스토리가 녹아 들어가고 네. 이런 히스토리를 통해서 내가 이게 좋아졌습니다라고 설명한다면 그건 또 괜찮아요. 그래서 입사 지원 동기 물어보실 때는 반드시 자신의 어떠한 역사적인 히스토리를 좀 히스토리. 녹여서 같이 경험. 예, 과거가 있어야 현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그다음에 입사 후 포부 얘기하는데 입사 후 포부는 미래에 대해서 언급하셔야 돼요. 과거의 경험이 지원 동기와 연결되는 거라면 네. 입사 후 포부는 미래에 대한 플랜이겠죠. 네. 근데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과거에 제가 이제 면접할 때 저는 이 회사의 최연소 사장이 되겠습니다. 아주 배포 있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 면접관이나 현업에서 근무하시고 계시는 선배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너도 한번 해봐라. 그게 쉬운가? 어머. 그렇죠. 또는 그렇군요. 사장이 만약에 그 얘기를 들었어. 나 나가라고? 뭐 이런 느낌 안 들겠어요? 날 밀어내겠다는 건가? 이런 느낌인가요? 현실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플랜이라고 말씀드린 건 네. 본인이 되고 싶은 모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급이나 어떤 지위로서의 되고 싶은 모습이 아니라 내가 갖추고 주고 싶은 내 인생의 이제 존재 가치라고 하나? 네. 이런 것들이 있다면 난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플랜들을 수립해 놨습니다. 라고 해서 입사 후 포부에서 얘기하면 네. 회사에서는 굉장히 반겨합니다. 그 그렇군요. 배경에는 또 다른 뭐 심리적인 게 있는데 네. 그런 친구 같은 경우는 일하라고 자기 개발하라고 막 푸시하지 않아도 스스로 할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자기소개서에 어떤 역량들을 좀 쓰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를 저희가 김한길 쌤과 함께 짚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잠시 후에 2부에서 저희가 만나게 될 취준생이 있습니다. 우리 취준생의 이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짚어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만기 쌤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네. 학력사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방 사립대 광고 홍보 언론학과입니다. 네. 뭐 학점은 평균선 유지하신 것 같습니다. 네. 대외 활동 한번 보게 되면 서포터즈 어우. 활동을 굉장히 여러 가지를 했네요. 예. 지금 본인이 작성한 것만 한 7가지 정도가 되는데 대학생 홍보 활동이다. 어떤 오. 특정한 기관의 신협이네요. 네. 그다음에 국가 지방 기관의 온라인 기자단 활동을 하셨군요. 요거 참 좋으네요. 그다음에 교내에서 신문사라든지 네. 언론사, 신문사 편집장까지 했네요. 오. 이러면은 직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1년 것들을 동안. 해보셨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신문사 기자로서도 발빠르게 뛰어보셨던 경험이 있으시네요. 자격증도 뭐 필요하신 것들을 갖춘 것 같아요. 컴퓨터 활용 능력, 그다음에 CTQ, 포토샵이 어떻게 활용될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열심히 하신 거로 보여지고요. 네. 네. 오피스와 관련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활용되는 그런 자격증도 취득하셨고, 요거 아까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교육이나 연수사항 보시면 네. 예비 언론인 학교를 수료하셨네요. 이건 언론 노동조합에서 주최한 건데 네. 여기서 상당히 많은 걸 배우셨을 것 같고요. 그러게요. 전국 대한 언론기자학교 수료를 2017년, 18년 이건 또 교수 신문사에서 주최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아마 이번에 지원하시는데 조금 보탬되거나 경로를 어. 입수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이력을 보니까 굉장히 이제 기자라는 길에 대해서 확고한 본인이 꿈이 있었고 그걸 네.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일단 우리 해당 취준생분은 저희가 2부에서 만나볼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실 전체 이제 시청자 중에 그 중에서도 기자 관심 있으신 분들 네. 해주실 만한 조언이 있을까요?
신문 기자는 일반적으로 한 10년 정도 지나야 다음 직급으로 다 승진을 하시게 됩니다. 입사하시게 되면 한 3개월 정도 수습 기자 하게 되고요. 네. 수습 기자를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일반 기자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데 정규직으로 전환된 거지 하는 업무는 한 3년 정도는 동일하게 수행하시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를 가게 되는데 다음 단계부터는 아마 전문 분야를 좀 설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의대생들도 예과하고 본과하고 좀 다르면서 네. 자기 본과를 네. 뭐라고 그러나 전공과, 예. 정형외과, 내과, 그러니까 뭐 네. 이런 걸 정하잖아요.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습 기간 3년 정도 수습 기자를 거치시면서 내가 어느 쪽 분야로 강점이 있구나를 정하셔서 그런 방향을 수립하셔야 그쪽으로 만나는 사람들이라든지 네. 내가 방향성 수립해서 움직이는 거 다 정해지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투데이 잡스 목요일 코너 취업 필살기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취준생 맞춤 모의 면접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인으로서 첫 시작을 꿈꾸는 취준생들과 함께하는 취업 필살기. 오늘은 교수신문과 신문 기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취업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네, 투데이 잡스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잠시 후 2부에서는 취준생 맞춤 모의 면접 시간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잠시 후에 만나게 될 취준생들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컨설턴트들까지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근 약사에게 취업은 투데이 잡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네, 성공취업의 시작 투데이 잡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2부에서는요. 취준생들의 간절한 꿈인 성공 취업을 좀 더 빨리 이뤄드리기 위해 준비한 시간이죠. 취업 필살기 2부 얼른 만나보시죠. 네, 취준생들의 최대 고민이죠. 취업. 혼자서는 힘들지만 이분들과 함께라면 걱정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취업 컨설턴트들과 함께하는 취업 필살기 2부 시간 시작됐습니다. 네, 1부 함께하신 김한기 컨설턴트 옆에는 강신호 컨설턴트님도 함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강신호 컨설턴트님은 지금 첫 출연이신데 일단 인사와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취업계 얼짱 멘토. 강신호 멘토입니다. 이게 제가 스스로 말씀드리려고 말씀하시기 했는데, 쉽지 네. 않으신데 근데 저희가 봐도 얼짱이신 것 아,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우리 아나운서님들의 뭐 인정이라고 하면 또 네. 정말 감사드리고 어. 한 달 만에 나온 것 같은데 네. 그 스튜디오가 네. 너무 환해진 느낌으로 정말요? 그래요? 정말 왜일까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조명이 우선은 좀 이렇게 또 네. 선남선녀 두 분이 계셔서 아유. 환해지지 않았나 아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저 때문은 아니죠? 조금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조금, 모두의 네. 어떤 열정?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 오늘 그럼 어떤 네. 각오로 임해 주실 건지. 오늘 각오는 네. 제가 기업에 있을 때 그 채용 업무를 했을 때 예. 제가 이제 수식어가 요거였습니다. 인재를 부르는 얼굴이다. 인부얼. 어. 네. 예. 또 이렇게 잘 정리해 주세요. 헐. 왜요? 그래서 오늘 네. 제가 이제 채용하러 다닐 때마다 네. 좋은 인재들을 잘 뽑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불렸는데 네. 오늘은 합격을 부르는 면접 컨설팅. 아.
그래서 인벌의 합격을 삿발로. 부를 수 있는 합격을 부르는 얼굴 음. 강신호 컨설턴트로 오늘 자림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을 부른 얼굴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우리 취준생에게도 그런 축복과 기운이 전해져야 할 텐데, 자,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취준생 김보람입니다. 네, 출연 각오도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저 취업 면접은 처음이라서 많이 긴장되는데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신문 기자가 되길 희망하는 우리 김보람 학생과 함께 모의 면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여쭤볼 때 저희들 요즘에는 기업에서 굉장히 압박 면접 잘 안 하거든요. 부드럽지만 뼈대 있는 그런 면접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제가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우선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기자가 되려고 하시는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저는 교내 신문사 활동을 하면서 제가 쓴 기사에 의해 학교가 개선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고 기자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가 너무 오래전에 찍은 사진들로 꾸려져 있어서 학생들이 좀 이게 시대에 좀 뒤처져 보인다. 그리고 모바일로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PC 버전으로 나와서 좀 보기가 좀 불편하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수렴해서 저희 학교 측과 대화를 해봤는데요. 학교 측과 인터뷰를 한 내용을 가지고 기사를 쓴 이후에 학교 홈페이지 사진이 최근 촬영 사진으로 바뀌고 모바일 버전도 업데이트하는 등 서비스가 개선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사의 영향력을 실감하고 대학의 변화를 이끄는 기자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궁금해서 그런데 그 두 가지 내용, 홈페이지에 사진이 오래됐다. 그 다음에 이게 모바일인지 PC용인지 섞여서 나온다. 요거를 본인이 기사화하셨다고 그랬는데 네. 타이틀 혹시 기억하세요? 타이틀이 기사화할 때. 너무 네, 오래전 일인가요? 네. 아, 네네네. 알겠어요. 실제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별 무리 없이, 저항 없이 제도를 개선해 주시던가요? 네, 처음 인터뷰를 요청드리고 갔을 때 말을 꺼내셨는데요. 사실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신 기사를 써주시면 이게 좀 문제점이 학교 측에도 많이 전달이 될 것 같아서 기사를 써주시면 더 감사하다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그 담당 업무 하고 계신 그분이 네. 기사화돼서 대학신문에 나오게 되면 본인들의 상사에게 보고할 때도 좀 더 편하겠다. 뭐 이런 네. 의지셨던 것 같으네요. 그러면 그거와 유사한 다른 케이스가 또 있으시다면 한 가지만 더 얘기해 주시겠어요? 다른 케이스가 있다면 얼마 전에 장애인 학우들에 대해서 기사를 쓴 적이 있는데요. 네네네. 장애인 학우들이 이제 학교에 제대로 된 시설이 별로 없다 보니까 힘들어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장애인 복지센터에 가서 인터뷰 요청을 드렸는데 네. 그때 사실 시설도 문제긴 하지만 장애인 학우들을 돕는 도우미 학우들의 지원이 너무 적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나간 이후에 그 학교 측에서 별도로 뭐 지원을 더 해준다든지 네. 그런 게 생겼나요? 네, 중요한 일을 하셨었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대학 생활을 하셨는데 이 대학 생활 때 언론사에 포커싱을 맞춰서 활동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전략적인 어떤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전략적으로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리고 그 역량 키워드화해서 어떤 역량을 중점적으로 내가 준비하고자 어떤 경력들을 쌓았다.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현장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교내신문사뿐만 아니라 대전지방보훈청에서도 기자단 활동을 했습니다. 저는 기자를 하려면 우선 윤리의식과 공정성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기자 자신부터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알아야 사회적으로 비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갈등 상황에 대해서 보도를 할 때 한쪽 면만 아니라 양측 입장을 모두 고려를 해서 써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윤리, 공정성, 정말 기자 직무를 수행하기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키워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지원자께서 갖고 계신 역량 키워드는 무엇인지 키워드화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은 앞서 말씀드린 기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인 윤리의식과 공정성입니다. 제가 취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혹시 제보자가 누군지 알 수 있냐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보자는 제가 기자로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전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리의식이 없다면 제보자가 어떤 피해를 가질지 그런 거는 아예 고려를 하지 않고 알려드릴 수도 있었겠죠. 그럼 앞으로 언론사에 입사해서, 교수신문사에 입사해서 앞으로 그런 일들이 또 발생을 할 거예요. 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다시 발생한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윤리, 공정성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예전에 했던 것처럼 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는지. 근데 앞으로 상황은 더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원래 신념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회유가 있든 그건 기자로서 당연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론고시 준비 혹시 하고 계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교수신문사는 언론고시를 준비하지 않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언론고시를 준비하다기보다 대신 좋은 기사를 쓰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사 구조를 가장 기본적인 기사 구조를 가지고 있는 보도 기사를 자주 작성을 하는데요. 네. 지금은 방학 기간이라 신문사 활동은 없지만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보도 자료들을 저만의 보도 기사로 다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올리기 위한 기사 작성하는 것 말고요. 네. 개별적으로 이렇게 본인이 이런 건 눈에 좀 밟히는데 그래서 별도로 기사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하거나 그런 글들도 많이 있으실까요? 사실 학교 학보사 활동이 좀 타이트해서 따로 준비할 시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그러면 이거 뭐 기사화 말고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나름 일기라고 해도 좋고 이 글을 따로 쓰고 있는 건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인스타그램에 네. 제가 하루에 먹는 음식들을 글과 함께 올리곤 하는데요.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진 대 글의 비율은 몇 대 몇? 1대1입니다. 그러면 인스타에도 상당히 많은 글을 쓰고 계시다는 얘기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우선 신문사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우선 신문사의 이제 기자로서의 직급 체계 알고 계실 겁니다. 직급 체계를 말씀해 주시고 그 직급 체계 중에서 또 지원자께서 또 희망하는 이제 목표죠. 네, 입사 후에 어떤 목표까지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그 직급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분야도 있을 텐데 내가 해당 직급에서 어떤 역할을 잘 수행해서 이런 성과를 내고 싶다. 네, 생각하신 거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언론사는 회사 규모와 직원 인원수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언론사는 우선 기자와 비기자로 나뉘는데요. 그 중에서도 업무 분장에 따라서 직급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보통의 언론사는 언론사 사주가 회장이나 대표를 맡고 신문사는 편집국장, 그리고 편집부국장, 발행인, 그리고 논설위원,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그리고 스포츠 이런 쪽으로도 교열 업무가 나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기자인 차장과 편기자로 나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총무부, 광고부, 판매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요거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대학에서 신문사에서 지금 기자, 편집장, 언론사장 이렇게 직급별로 어떻게 보면 다 거치신 거죠. 네. 이 직급을 거치면서 제일 어려웠던 포지션, 직급이 어떤 거였고 어떤 부분에서 어려웠는지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아무래도 편집장이 가장 어려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편집장을 새로 역임했을 때 저를 포함해서 기사를 쓰는 인원이 총 3명밖에 없었는데요. 그때 기사 작성, 그리고 신문 제작, 편집, 그리고 편집장의 다른 업무들까지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가장 어려웠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예비 기자실인데 예비 기자로서의 어떤 철학이 있으면 좀 얘기 듣고 싶고요. 그 철학을 바탕으로 기자 관련된 경험들을 했던 것 중에서 뭐 가장 성취감을 느꼈다라는 그런 거 있으면 같이 연결해서 좀 답변해 주실까요? 제가 생각하는 기자에 대한 철학은 네. 지치지 않는 열정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 시기 때 성취감을 느끼게 해준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의 메일로 한 독자분께서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요. 네. 한 고등학생이었고요. 작년 수시 기간이었습니다. 대인 면접을 앞두고 긴장되는 마음을 풀기 위해서 가판대에 있는 신문을 봤는데 저희 신문이 그 제목이 너무 흥미로워서 내용까지 읽게 됐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아서 존경한다고 그렇게 써서 보낸 걸 보고 굉장히 힘든 시기라 그런지 위로를 많이 느꼈던 것 같고 큰 성취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예, 어유 대단하시네요. 우선 지원자님 성향 한번 갖고 계신 성향 그리고 기자로서의 그런 성향이 있죠. 예, 뭐 강점 키워드도 있고요. 부합되는 뭐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떤 부분이 기자 직무와 내 성향 이게 잘 맞다. 그래서 내가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자라면 어떤 주제가 주어지든지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저는 대전에서 활동을 하는데요. 대전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통 그 주변에 사는 친구들이 취재를 하러 가는 게 보통인데 사실 아르바이트나 혹은 뭐 귀찮다는 이유로 가지 않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논산에 살 때도 용인에 살 때도 항상 언제든지 바로 취재를 하러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나 뭐 취재를 해야 될 일이 있었을 때 어떤 액션이죠. 행동이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는 얘기인데 그 어떤 사례, 간단한 사례 하나 뭐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대전지방보훈청에서 야구장 관련 행사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신속하게 제가 먼저 가겠다고 나서서 갔는데 원래 기자가 한 13명 정도인데 저까지 포함해서 3명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취재를 할 수 있는 인원이 많지 않았는데 제가 보훈청 쪽에서 마련한 영상을 찍어달라고 해서 다들 하기 싫다고 해서 네, 제가 찍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받고 굉장히 빠르게 네. 그 13명 기자 중에서 정말 빠르게 도착하셨고 네. 또 다 꺼려하는 그런 뭐 업무까지도 도맡아서 수행을 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취재 경험 어떤 거 있으세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취재 경험은 네. 저희 학과에서 조별 과제로 수행한 과제가 생각이 납니다. 네. 주제는 교내 흡연 실태였는데요.
사실 건물 안에서는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에서는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나누는데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학생이 있어서 이제 조원 친구들과 바로 가서 협조를 구하고 혹시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이유가 뭔지 여쭤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학생이 이곳이 금연구역인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바로 옆에 기둥에는 금연구역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스티커를 보여드렸더니 다음부터는 이곳에서 담배를 피지 않겠다고 저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학생들과 소통을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계획 없이 한 취재여서 그런지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혹시 안티를 만드신 거 아닌가요? 약간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네. 네. 이 결과가 좋았으니까. 네. 네. 한 가지 질문 더 해주실까요? 네. 지금 언론인이 되기 위해서, 기자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 해주신 것 같아요. 어떤 노력을 했는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게 어떤 건지, 좀 하루 일과를 어떻게 취준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 그 부분들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이제 입사를 하게 되면 내가 기자로서 예를 들어 뭐 3개월 차 기자다라고 했을 때 하루의 일과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 두 가지를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는 것은 사실 저는 배우는 기회가 생기면 언제든지 배우러 갔었는데요. 특히 교수신문사에서 주관했던 전국 대학 언론 기자 학교가 기억이 남습니다. 그때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은 포토저널리즘을 강의하셨던 상명대학교 양종훈 교수님의 강연인데요. 그때 저희 신문에서는 원래 행사 사진을 삽입할 때 현수막이 나오게 했었는데 교수님께서는 현수막은 관계가 없고 행사의 주체인 사람들을 찍는 게 맞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런 것들을 잘 수렴해서 신문을 만들었었는데요. 제가 만약에 기자가 된다면 사진과 기사 모두 잘 어울리고 잘 적합하게 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격증을 보면 직무 관련 자격증 한번 취득한 게 있다면 아니면 준비하고 계신 거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추가드리면 왜 교수 신문사여야만 하는지 자소서를 보니까 이제 이 내용은 어떤 언론사든 이 지원 동기로 쓸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꼭 교수 신문사여야만 하는지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교수 신문사 지원 동기 전에 어떤 질문이었는지 다시 네. 한번. 보면 독자들의 고등학생으로부터 메일을 받으셨죠. 그래서 이 독자들의 기사의 맛을 느꼈다라는 그 내용에서 교수 신문사에서도 그런 맛을 느껴보고 싶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왜 꼭 교수 신문사여야만 하는지, 왜 꼭 여기를 내가 입사해야 되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자격증도 지금 준비하신 게 직무 관련해서 있다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자격증은 어휘 능력이 아주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한국어 능력 시험을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왜 교수신문사를 준비하냐고 물으신다면 교수신문사가 대학과 맞닿아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교수신문사는 대학 교육과 교육 사업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보사 기자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학생 기자이기 때문에 한계점이 굉장히 많다는 점입니다. 학교에서 주어진 예산으로 일을 처리하는데 예산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고, 이게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모든 대학 언론이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교수신문사에 입사를 해서 기자학교라는 좋은 프로그램을 주관하신 것처럼 저도 대학 기자들에게 든든한 백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을 더 할 시간이 되나요?
저희가 지금 방송 총 남은 시간이 10분 정도 그렇죠. 됩니다. 피드백 컨설팅 드려야 될 것 시간하고, 같아서. 뭐 고려해서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대부분 네. 중요한 질문들은 다 나온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자, 오늘 면접을 보니까 일단은 우리 취준생분의 소신이 저는 좀 많이 느껴졌다 네네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되게 부드러운 카리스마라고 하죠. 보통. 어. 조곤조곤 이렇게 하고 싶은 말 다 기자에게 필요한 하면서 거잖아요. 그 안에 있는 그 따뜻함이라든지 강직함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본격적으로 거두절미하고 컨설팅을 시작을 하도록 하죠. 네. 먼저 어떤 분이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아나운서님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굉장히 차분하게 지적인 느낌으로 굉장히 잘 답변을 해주셨는데 우선 제가 직무 역량 키워드를 제가 물어봤죠. 근데 답변하신 게 도전이라는 키워드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도전이라는 키워드는 좀 액션형이고 또 그리고 진취적인 그런 느낌들 그게 좀 필요한데 좀 이미지적으로 봤을 때는 뭐 차분한 느낌이 있었으나 기자로서 어떤 취재라던가 그리고 어려운 그런 사건들을 취재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의 열정의 그런 모습들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디서 나오냐 이제 이미지 안에 또 목소리 그러니까 이미지 메이킹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보이스 메이킹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소리 같은 경우는 조금 발성 발음을 좀 연습을 하셔서 좀 자신감 있는 목소리와 좀 볼륨도 좀 키우시면 훨씬 더 도전적이고 자신감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직급에 대한 이해를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굉장히 잘 이해를 하셨고 그리고 분야별로 언론사와 또 분야별로의 그런 사별로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하루 일과를 여쭌 게 뭐냐면 그 하루 일과 입사해서 기자로서 뭐 3개월 차의 기자의 하루 일과를 얘기해봐라. 이거는 이 질문 의도를 아셔야 됩니다. 이 질문 의도는 그 직무를 얼만큼 이해하고 있는지 그게 물리적 시간을 뭐 어떻게 알고 있느냐 물어본 게 아니라 그 기자에 대한 직무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걸 물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시계열적으로 뭐 설명을 하면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 좀 잘 풀어서 설명을 했으면 훨씬 좋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그 키워드를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역량 키워드죠. 그러니까 윤리와 공정성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잘 얘기해 주신 것 같고 저도 이제 기자 직무에 대한 역량 제가 조사한 부분들은 이제 공정성 저도 이제 동일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뭐 승부 그리고 신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는데 이제 질문 도중에 이제 답변하실 때 신념이라는 단어를 또 쓰셨거든요. 그래서 기자에 대한 직무에 대한 이해가 높구나. 그리고 이 제가 경력이나 경험을 봤을 때 기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경험들을 처음부터 잘 준비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신념이라는 자체의 단어를 쓰면서 이제 기자로서의 그런 윤리성 그리고 공정성에 대한 부분들을 잘 설명해줬고 그다음에 사례죠. 아까 이제 제보자, 이 제보자를 좀 밝혀달라는 요구가 있었을 때 그거에 굴하지 않고 그냥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을 것 같은데 참 그 상황에 눌리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그 윤리 의식으로 지켰다는 그 사례가 굉장히 또 와닿았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드렸죠. 앞으로 입사 후에도 그런 상황이 있을 거고 더 어려운 상황이 있을 텐데 어떡할 것이냐 딱 질문을 드렸는데 그 답변하는 걸 보면 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자신 있게 답변하는 모습을 보고 좀 신뢰가 들었고 그리고 기자로서의 또 신뢰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성 있게 답변을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뭐 시간이 많으면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끝나고 차 한잔 하시면서 제가 못 드린 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프터 신청이시네요. 그런가요? 너무 제가 티를 냈나요? 시간을 너무, 얻게 너무. 되셨네요. 사명감. 네. 네, 저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면접하고 관련 없는 건데 제출하시고 저희한테 제공해 주셨던 프로필하고 자기소개서 중에 이력서 사진을 좀 한번 진단을 해보셨어요. 티셔츠 입고 그냥 찍으셨거든요. 그리고 앞머리를 학생들처럼 일자로 이렇게 롤로 말아서 한 거 있는데 요거 이미지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셔도 되지만 면접하는 내내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차분하고 아주 조용한 카리스마가 있으셨어요. 다들 느끼셨을 텐데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표현하실 때 열정적인 모습, 기자로서 갖춰야 되는 열정적인 모습 이런 거하고는 차분한 게 조금은 달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달라 보일 수 있어요. 오해일 수 있으나 이런 부분을 차분한 것으로 충분히 부시고 나갈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 메이킹이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답변하시는 거는요, 준비되어 있던 예비 질문을 드렸던 것들을 답변하셨던 것보다 예비되지 않은 부수적인 질문을 드렸을 때 훨씬 더 답변을 잘 하셨어요. 특히 그 하구 도우미 학생들, 장애하고 도우미 학생들 이 얘기하실 때는 본인의 경험이 녹아져 있어서 그런지 자신이 있으면서도 실제로 재미있게 설명하시면서도 공감 가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오늘부로 프리스타일로 지정해 드리고 싶어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관과 철학이 있는 사람이냐라는 포인트에서 한번 질문을 드렸던 것 중에 제보자 이야기하셨던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문 기자로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형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 규칙이라는 거 끝까지 좀 고수하시면서 강조해 주신다면 이게 나중에 성장 과정, 앞 시간에 제가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게 내가 어떻게 자라왔다라는 것까지 연결했으면 그 부분 금방 쉽게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질문 드린 것 중에 조금 아쉬웠던 거예요. 온라인상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게 있을까 싶어서 제가 여쭤봤더니 인스타 1대1 여기까지밖에 없었거든요. 사실은 미대생들이나 뭐 디자인하는 친구들은 그 카페에 가서 냅킨에다가도 디자인 연습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거 제 제자들은 사진 찍어서 자기 블로그에다 꼬박꼬박 올려요. 이런 것들이 꾸준히 포트폴리오가 되는데 기자라면 내가 생각하는 것, 본 것 이런 것들을 좀 꾸준히 올려주는 그런 포트폴리오, 또 다른 포트폴리오가 준비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살짝 있었어요. 그 다음에 보람된 성취 경험 물어봤을 때 고등학생이 그 가판에서 신문 보고 제목 보고 참 좋았다. 이건 굉장히 좋은 사례예요. 후에도 계속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쉬운 점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 건데요. 답변하실 때 만약 기자가 된다면 이라는 가정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가정형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나는 기자라고 자신하시고 메이크업 하시기 바랍니다. 페이크 하시고 그대로 그냥 답변해 주시면 더 자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싶었었고요. 질문 내용이 우리 강신호 컨설턴트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설명해 주세요라고 질문하셨던 거 있습니다. 이게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어요. 굉장히 공손하게 익스큐즈를 구하는 다시 한 번만 설명해 달라는 그런 태도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반면에는 질문한 거를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신뢰를 범한 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공개적으로 취재하고 있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오바마라든지 트럼프라든지 대통령이 왔을 때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할 때 그들이 내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두세 가지 중에 뭔가 빼먹으면 취재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당혹스러울 거예요. 면접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질문들을 잘 기억해 주시도록 촉각을 곤두세우시면서 집중해 주시는 거 어떨까 싶어서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컨설팅을 들어보고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부분들까지 들어봤는데요. 그래도 오늘 첫 번째 면접이라서 떨린다고 하셨던 걸 생각해 보면 굉장히 차분하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차분하게 잘했고 오늘 모의 면접 위해서 좀 개인적으로 준비한 게 있나요? 어떻습니까? 어제 바로 잤나요? 2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많이 준비하다가요? 긴장됐을 텐데. 네. 아, 그렇군요. 저도 만약에 저 자리에 앉아 있었으면 진짜 전날 밤 꼴딱 새고 왔었어요. 그러니까요. 그 정도로 떨린 일인데 네.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쭉 함께 뭐 면접도 해보고 컨설팅 내용도 들어보니까 소감이 어떠셨어요? 제가 사실 학보사 걱정만 항상 하다가 처음 네. 제 앞가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정말 많이 반성했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셨으니까 네. 꼭 취업에 성공해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반성이라는 겸손한 표현을 쓰셨지만 그래도 굉장히 전 잘하셨다고 네. 생각을 하고 또 오늘 좀 특별한 기회니까요. 이제 컨설팅 내용 듣고 덧붙여서 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저희가 허락된 시간은 많진 않은데 간단하게 좀 물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경험적인 부분에서 학보사 비중이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제가 또 준비하면 좋을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아까 스킵했었는데 네. 학부생 생활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학점 관리는 약간 소홀하신 게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짚고 넘어가는 교수 신분사잖아요. 교수님들이시고 그분들하고 학점 중요하거든요. 이거 컨택 들어올 수 있으니까 준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강신호 컨설턴트님 덧붙여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뭐 아까 제가 그 자격증 질문 드렸는데 이제 기자 직무로서의 관련 자격증이 좀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쭸더니 뭐 아니나 다를까 글쓰기 역량이 참 중요한데 한국어 능력 시험 네.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하셔서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뭐 NCS 기반에서 지식, 기술, 태도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한데 이 지식적으로 실무적으로 지금 밸런싱에 맞게끔 꾸준히 이렇게 준비해 보셨으니까 요것들을 유지하시면서 이제 채용을 좀 잘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컨설팅까지 마무리를 해봤고요. 다음 주에도 취준생들이 함께하는 모의 면접은 계속될 텐데 어떤 취준생이 나올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네, 다음 주 취업 필살기도 여러분 함께해 주시고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한기, 강신호 컨설턴트님 그리고 김보람 취준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잡스 2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3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채용 알림장 그리고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경력 단절을 극복하고 날개를 달 그녀들만을 위한 시간이죠. 날개를 단 그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투데이 잡스! 잠깐 어디 가지 마세요. 왜 그런 거죠? 동물, 식물, 축산물, 농산물의 국내 반입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입국 시 휴대하였다면 반드시 공항만 검역본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축산 관계자가 가축 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사전에 출입국 신고를 해야 하며 입국 후 5일간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금지합니다. 여러분이 청정 대한민국을 만드는 검역관입니다. 청정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함께하겠습니다. 네, 취업은 역시 투데이 잡스 계속해서 실시간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채용 알림장 그리고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만나보는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경력 단절 NO, 경력 부활 YES, 날개를 단 그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채용 알림장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리는 채용 알림장 강지수입니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채용 소식입니다. 경기 시흥시에 위치한 보림 시스템에서 제조 단순 종사원을 모집합니다.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며 급여는 월 250만 원 이상이고요. 채용 시 마감됩니다. 다음은 커먼에서 기타 전자부품 및 제품 조립 검사원을 채용하는데요.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며 급여는 연 2,200만 원 이상, 모집 기간은 7월 23일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대성 포장산업에서 기타 화학제품 생산 기계 조작원을 모집합니다. 광주시 광산구에 위치하고 있고요.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며 급여는 월 220만 원, 모집 기간은 9월 7일까지입니다. 마지막 채용 소식입니다. 하나 AMT 주식회사에서 금속 가공 기계 조작원을 채용하는데요.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며 급여는 연 2,200만 원 이상이고요. 모집 기간은 8월 5일까지입니다. 취준생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원 자격 그리고 우대사항 확인하신 후에 마감일에 맞춰서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용 알림장에서 채용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오늘은 어떤 지역의 채용 소식 들어와 있나요? 네, 오늘은 낭만이 가득한 도시죠. 춘천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네.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금주 주무관님 연결돼 있는데요.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춘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금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무관님. 요즘 날씨가 덥다 보니까 입맛이 떨어진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는 입맛이 굉장히 요즘에도 좋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 혹시 주무관님만의 입맛을 돋우는 그런 음식 추천해 주신다면요? 닭육수를 차게 식혀 식초와 겨자로 간을 해서 새콤하고 시원하게 먹는 초계탕 어떠신가요? 아, 초계탕 좋죠. 저는 초계탕 여름에 맛있죠. 초계국수도 굉장히 즐겨 먹는데 네. 초계탕도 한번 춘천이 또 초계탕이 먹어봐야겠네요. 유명한가요? 초계국수 쪽? 맛있는 집 있어요.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주무관님 그럼 준비한 소식들 전해주실까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사단법인 인구보건복지협회입니다. 춘천시 태계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일반 행정직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 경력 모두 무관하며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및 회계 프로그램 사용 가능자를 우대합니다. 담당 직무는 지회 행정실무 또는 협회 및 시도 연계, 지역사회 저출산 대응 사업 실무 업무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이나 토요일 격주 근무이고 월급은 230만 원에서 260만 원 사이이며 접수 마감일은 7월 12일까지로 공고문과 워크넷 채용 정보 참조하셔서 입사 지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여 방문 우편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이 모두 무관한 구인건이었습니다. 일반 행정직원 한 분을 모시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참고하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주식회사 KAC입니다. 원주시 문마급에 소재하고 있으며 일반 사무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초대졸 이상, 경력은 무관하나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와 차량 소지자, 운전 가능자를 우대합니다. 담당 직무는 품질관리부서와 생산부서의 일반 사무 업무이고 주 5일 근무, 연봉은 2,800만 원 이상이며 면접 시 임금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7월 22일까지이며 워크넷 채용 정보 참조하셔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준비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경력이 무관한 일반 사무원 총 2분을 채용하는 건이었네요. 주무관님 이어서 마지막 소식도 전해주시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주식회사 PK홀딩스입니다. 강릉시 해산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총무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 경력 모두 무관하며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를 우대합니다. 담당 직무는 메인 매출 관리와 세금 순서 발행 관리이며 오피스 중급 이상의 문서 작업이 있습니다. 주 5일 근무, 월급은 19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이고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이며 워크넷 채용 정보 참조하셔서 이력서를 준비하여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이 모두 무관한 구인건이네요. 총무사무원 1분을 모시고 있고요. 채용 시 마감되니까 잘 챙기셔서 빠른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춘천 다녀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어느 지역으로 가보면 될까요? 네, 우리나라의 최대 중앙에 나와 있는 중심지이자 교통의 요지입니다. 대전. 대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서은혜 주무관님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주무관님. 네, 안녕하세요. 대전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은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비가 좀 더위를 식혀주고 있기는 한데 워낙 그전에 더웠었고 또 더우면 입맛이 떨어져서 저희가 오늘은 주무관님들께 좀 더위 때문에 떨어진 입맛 어떻게 되찾아와야 하는지 음식 추천 받고 있거든요. 우리 주무관님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저는 요즘에 콩국수를 좀 즐겨 먹거든요. 콩국수 좋죠. 네네. 우리 콩에는 단백질, 마그네슘, 철분 같은 영양소가 풍부해가지고요. 네. 더위에 지친 그 체력 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시원한 겉절이랑 또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잖아요. 환상이죠. 콩국수 드시고 건강과 맛 모두 챙겨가시기 바라면서 그럼 준비해주신 네. 채용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대전광역시 체육회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에 소재한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으로 현재 총무 및 일반 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학력, 경력 모두 무관하고요. 대전광역시 체육회 전반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근무 형태는 주 40시간, 급여는 연봉 2,500에서 3천만 원 정도 지급됩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준비하셔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접수 마감일은 7월 18일까지입니다. 네, 오늘은 춘천에 이어서 대전까지 일반 사원에 대한 채용건이 많네요. 총무 및 일반 사원 한 분을 채용하는 건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여러분께서는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주식회사 연성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소재한 기계제조업으로 현재 기계설계 기술자 1명을 모집합니다. 학력은 초대졸 이상, 경력 5년 이상자로 자동화 기계 설계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근무 형태는 주 40시간, 급여는 연봉 5천에서 6천만 원으로 면접 시 결정 가능합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경력사항이 기재된 이력서 준비하셔서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마감일이 7월 13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서둘러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계신 기계 설계 기술자 한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다음으로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취업 프로그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7월 15일부터 목요일인 18일까지 집단 상담 프로그램인 주부 재취업 설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주부 재취업을 위한 실행 방안 모색, 자신감 회복 및 취업 장애 요인 극복, 재취업 분야 진입 방안 등 아주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단기 취업 특강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15일에는 신용은 나의 재산, 16일에는 국민연금과 함께하는 행복한 인생 설계, 17일에는 성공하는 자산관리 창업 전략, 19일에는 정신건강은 우리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10시부터 12시까지 단기 취업 특강도 진행합니다. 참여 방법은 워크넷을 통해서 직접 신청도 가능하시고요. 저희 고용센터를 방문 접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 관련 문의사항은 전화 042-480-6057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취업 특강 소식까지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소식들 고맙습니다. 주무관님.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오늘은 춘천과 대전으로 떠나봤습니다. 네, OECD에서 한국 경제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봤더니 여성과 청년층의 고용률이 낮고, 그나마 여성은 또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에 편중돼 있고, 성별 간 임금 격차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통계로 확인한 여성을 위한 사회는 여전히 문턱이 높게만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찾지 못했을 뿐 능력껏 일하고 또 일한 만큼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존재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준비한 여성들을 위한 직업 가이드, 날개를 단 그녀. 그녀들에게 진정한 날개를 달아줄 에이스 오브 엔젤입니다. 강지수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저기 코너를 앞에서 하고 오면서 입맛 없을 때 무슨 음식 먹으면 좋을지 이야기했는데 네네. 사실 제가 어제 분장실에서 우리 지수 씨 요즘에 입맛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입맛이 왜 없을까요? 그러게요. 전 항상 있는데. 저도요. 그래요? 그래서 좀 입맛 없는 걸 도두기 위해서 뭐 좀 먹어보셨어요? 저는 요즘 진짜 입맛이 너무 없어서 제철 과일을 많이 먹고 있어요. 과일만 먹는 거 아니죠 혹시? 그렇진 않지만 네. 뭐 수박이나 복숭아도 요즘 참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철 과일이라도 잘 챙겨 먹으려고 근데 노력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딱 예상을 하기에는 저는 이제 과일 빼 따로 밥 빼 따로 있어가지고 밥 먹고 그러세요? 과일 먹지만 지수 씨는 밥 먹다가 배불러가지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꼭 챙겨 드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해주신 소식이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직업 가이드 해주실 예정인데 오늘은 어떤 직업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저희들이 궁금한 것이 생기면 검색 엔진에 검색을 하듯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싶을 때는 선배님을 찾기 마련인데요. 나보다 먼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더 값진 조언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임신, 출산, 육아로서 경력이 단절되었던 여성들이 상황을 오히려 바꿔서요. 이 경험을 예비 엄마들에게 도움을 준다면 어떨까요? 가장 좋은 경력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의 직업은 바로 임신, 출산, 육아 전문가라는 직업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 전문가. 사실은 한 생명이 잉태가 되고 또 태어나기까지의 과정이 이제 그 가족, 친척, 정말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고 부모들은 또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준비가 필요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참 잘 선정해 오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또 요즘 같은 정보화 시대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정보들 중에서 나에게 맞는 정보는 무엇인지 그리고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지 판가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한 쉽지 않은 주제가 바로 임신, 출산, 육아라는 주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요즘은 정부의 각종 관련 지원 정책들도 꼼꼼히 알아보는 일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과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고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줄 전문가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네, 말 그대로 임신, 출산, 육아 전문가라고 하면 그 과정들을 미리 겪으신 선배님들이 후배들한테 도움을 주면 굉장히 좋을 만한 직업이고 자신의 경험이 업무와 연결이 되는 만큼 또 직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보람도 느끼고 또 그럴 것 같은데 임신, 출산, 육아 전문가의 주요 업무 어떤 겁니까? 네, 임신, 출산, 육아 전문가는 결혼 후에 임신이나 출산 그리고 육아 관련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제공하는 정보들은 출산과 양육 그리고 교육의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임신 중인 예비 엄마 고객의 경우에는 고객의 상황과 요구 사항을 먼저 파악을 하고요. 태교 방법 그리고 임신 중 계열별 정보, 출산 용품 체크리스트, 정부에서 마련하는 각종 지원 시책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게 되고요. 네. 또 출산 시기가 가까워졌을 때는 출산 방법 및 원하는 출산 방법이 가능한 산부인과를 안내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출산 용품 준비 목록을 제공하고요. 산후 조리 방법 및 산후 조리원 안내, 그리고 분만과 신생아 관리, 모유 수유 안내 등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아직 제가 미혼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네.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럴까요? 만큼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밖에 또 다른 업무들도 있나요? 네, 이외에도 산후 다이어트 관련된 정보 또한 제공을 하게 되고요. 또 아기 예방 접종표와 이유식 정보, 또 월령별 아기 정보, 교재, 교구 등 육아 정보를 제공받게 됩니다. 또한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교육을 진행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출산 후에 아이의 백일 및 돌잔치를 지원하고요. 또 관련 업체를 안내해주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임신, 출산, 육아 전문가는 육아 중에 정보를 얻을 시간이 없는 부모를 위해서 검증된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전화나 SNS 그리고 커뮤니티 그리고 소모임이나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고객과 상담을 하고 조언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접 겪으셨으니까 이미 필요한 역량을 다 갖추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전문 직종이다 보니까 필요한 능력, 갖추면 좋을 능력은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산모 또는 초보 엄마와 대화를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대인 친화력을 갖춘다면 더욱더 도움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또한 상담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있으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해당 내용을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아동의 발달, 간호의료, 영양 관련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유아교육 관련 학과나 간호학과, 교육학 등을 전공했다면 업무를 수행하는 데 더욱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공공영역에서 보건소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임신이나 출산, 육아와 관련된 교육과 정보 제공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출산 준비 교육 전문가로 불리는 강사가 활동을 현재 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대학의 보건학과 교수이거나 조산사 그리고 간호사, 국제 모유 수유 전문가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를 알아보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사실은 저희가 직업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적성이 좀 맞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부분도 좀 전해주실까요? 네, 우선 임신, 출산, 육아 전문가는 무엇보다 육아 정보를 얻을 시간이 없는 부모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업무의 특성상 고객과 대화를 많이 하게 되므로 서비스 마인드나 사교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인 사람, 그리고 진취적인 성격의 소유자가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갖춰야 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적성도 알아봤는데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관심을 가지셨을 여성분들에게 어떤 조건들이 좀 유리하게 적용이 될까요? 뭐 전공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합니까? 네, 우선 임신, 출산, 육아 전문가에게 특별한 전공이 요구되는 것은 아닌데요. 하지만 특정한 전공보다는 가임기 부부나 그리고 임산부 등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고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전문성을 포함한 임신, 출산, 육아 관련된 분야에 대한 관심과 경험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관련 교육은 어때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임신, 출산, 육아 전문가는 한국 베이비 플래너 협회 등 관련 협회에서 채용과 교육 등을 통해서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협회 등에서는 28세 이상, 40세 이하의 기혼이면서 그리고 육아 경험이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예비 베이비 플래너를 채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임신, 출산, 육아 전문가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임신, 출산, 육아 전문가의 경우에는 보통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결혼 후에 임신과 출산, 육아와 교육 등과 관련한 체계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분유 관련 기업이나 이유식 배달 관련 업체와 같은 육아 관련 업체나 지역 보건소 등에서도 활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아이를 최고로 키우고 싶은 한 자녀 가정에게 육아는 정말 최대의 관심거리가 될 수가 있는데요.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육아는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경 속에서 임신, 출산, 육아 전문가의 역할은 더욱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날개를 단 그녀에서는 임신, 출산, 육아 전문가란 직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 강지수 캐스터가 어떤 직업 가지고 나올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투데이 잡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성공 취업은 투데이 잡스!